뉴욕주가 망명 신청자 수 급증으로 주립대학교 캠퍼스 중 일부를 수용 공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이 우리 일상에 밀착된 가운데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 경영자는 AI가 머지않아 수많은 인간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4,700만 달러 규모의 저소득 가정 청소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7%대를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기지 신청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한 50대 남성이 맨손 운동의 일종인 이 프랭크 자세를 무려 10시간 가까이 유지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김은지입니다. 최근 뉴욕주는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들과 그들을 수용할 장소 고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이런 가운데 캐시 호컬 주지사가 주립대학교의 캠퍼스 중 일부를 망명 신청자 수용 공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학생들과 카운티 정부의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거주지 제공 의무 조항을 중단할 것을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망명 신청자 수용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뉴욕 주립대 캠퍼스 일부를 뉴욕시 망명 신청자 쉘터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버팔로, 스토니브룩, 알바니 가운데 어떤 캠퍼스를 이민자 쉘터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니의 3군데 캠퍼스 가운데 2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은 카운티에 위치해 있지만 나머지 한 군데는 지난 화요일 망명 신청자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카운티 내에 위치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수니 캠퍼스 가운데 가장 적합한 곳을 찾기 위해 고심 중에 있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방안을 뉴욕시에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주는 이 같은 방안이 주와 시 그리고 학생들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주는 연방정부에 망명 신청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동허가증 발급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으며 각 카운티에 쉘터 공급을 요청하고 주거권 보장 법안 중단을 요청하는 등 망명 신청자 비상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앤 윌리엄스 아이솜 뉴욕시 보건복지부 시장 및 시 공무원들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망명 신청자로 인해 뉴욕시 위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장실도 현재 150여 개 이상의 호텔을 빌려 4만 1천여 명의 망명 신청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이미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고 내년 7월까지 43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는 비상사태라고 선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확산되면서 이제는 각종 분야의 산업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밀착됐습니다. 그런데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 경영자는 가까운 미래에 이 인공지능 AI가 많은 인간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0년대 이후 실리콘밸리 중심이 된 인터넷 모바일 산업을 이끌어온 인물인 슈밋 전 CEO가 AI가 실존적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포브스가 보도했습니다. 실존적 위험이란 아주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뜻합니다. 또 머지않아 AI가 제로데이 공격이나 생명 관련 과학에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제로데이 공격이란 운영체제 등 핵심 시스템 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겨냥한 해킹 등을 감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슈밋 전 CEO는 이는 현재로서는 허구이지만 추론 자체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이를 오용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슈밋 전 CEO는 2001년부터 2011년 구글 CEO를 2015년부터 2017년에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에는 미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슈밋 전 CEO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CEO 협의회에서 AI 기술이 마구잡이로 확산되는 걸 통제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핵 기술과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핵의 경우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면서 농축 우라늄을 구하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는 통상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으로 생산되는데 이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확산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AI에 대해서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이동식 저장 장치를 통해 훔칠 수 있기 때문에 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 당국이 AI 통제를 위해 새로운 규제 기관을 만들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슈밋 전 CEO는 앞서 2021년 미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에서도 미국이 AI 시대에 대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미국인들은 AI 혁명이 우리 경제, 국가안보, 복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AI의 악의적 사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당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오늘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4,7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합니다. 직업 훈련과 경험의 기회에서 저소득 가정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발표한 4,710만 달러 규모의 이번 프로그램은 뉴욕주 임시장애지원국이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저소득 가정의 젊은 세대들에게 노동시장을 소개하고 그들이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경험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번 서머 유스 임플로이먼트 프로그램을 통해 약 1만 8,500명의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자들은 주립공원, 썸머캠프, 차일드케어, 문화센터 등 교육시설에서 훈련을 받은 뒤 종사하게 될 예정으로 호컬 주지사는 썸머 유스 임플로이먼트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값진 여름을 제공하며 경력을 쌓는 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토니오 델가도 부지사 역시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업훈련과 경험의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뉴욕주 청소년들이 모두가 성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인 가족 기준 가구 연소득이 48,720달러보다 낮거나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 가정의 14세에서 20세 사이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신청이 모두 마감된 상태로 뉴욕시 외 뉴욕주 타 지역의 경우 로컬 소셜 서비스 사무소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7%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모기지 신청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몰게지 뉴스데일리에 따르면 24일 기준 7.06% 등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평균 7%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상향 및 동결 등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채 한도 협상 교착에 따른 디폴트 가능성 상승 등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데다 몰게지 이자율마저 상승하면서 몰게지 수요는 크게 줄었습니다. 몰게지 은행협회의 계절 조정지수에 따르면 지난주 몰게지 총 신청 건수는 전주보다 4.8% 감소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몰게지 신청은 지난주보다 4%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0%가 하락한 것입니다. 재융자 신청 건수 역시 전주보다 5%,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대출자들은 낮은 금리를 갖고 있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금리에 극도로 민감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년 전 선금 20%를 내고 나머지를 30년 고정 몰게지로 대출받아 50만 달러짜리 집을 산 경우 30년간 총 20만 8천 달러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지금 집을 사는 매수자는 앞으로 내야 할 이자가 52만 9천 달러로 불어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잠재적 매수자 중 다수는 매수를 포기하고 월세를 선택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리며 긴축에 나선 탓에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디폴트 이전에 채무 위기가 해결되더라도 몰개지 이자가 근래 내릴 이유가 없어 당분간 몰개지 신청 건수는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글로벌 화제 소식 보겠습니다. 체코의 50대 남성이 무려 10시간 가까이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며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플랭크 자세는 보통 사람의 경우에도 몇 분간 유지하는 일이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따르면 체코의 50대 남성 유셰프 샬렉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체코 필센의 한 호텔에서 9시간 38분 47초 기록으로 플랭크 자세 오래 하기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전 신기록은 2021년 호주의 다니엘 스칼리가 세운 9시간 30분 1초로 샬렉이 이보다 8분 넘게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플랭크 자세는 양 팔꿈치를 땅에 댄 다음 90도로 굽히고 어깨부터 발목까지 곧게 핀 상태로 버티는 맨몸 운동입니다. 양쪽 팔과 발끝으로만 체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경우 이 자세를 몇 분간 유지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샬렉의 도전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또는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고비는 샬렉이 플랭크에 도전한 지 7시간이 지났을 때 무렵 찾아왔습니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표정도 찡그러졌지만 자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한 고통과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그러나 나에 대한 믿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샬렉이 이전 기록을 넘어서자 관중들은 환호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잔뜩 찡그러졌던 샬렉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현재 트레이너와 명상치료, 시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샬렉의 과거는 놀랍게도 그리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연인과 헤어진 뒤 술과 담배에 찌든 삶을 살았고 정크푸드로 끼니를 때워 체중은 불어났으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의 권유로 맨발 달리기를 시작했고 꾸준히 달리면서 마라톤도 할 만큼 체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련은 또 찾아왔습니다. 2019년 말 스리랑카 여행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경유하려다 수배자로 오인받아 입국 심사대에서 붙잡힌 후 몇 달간 구금시설에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풀려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 했다며 개인 운동으로 자신을 가다듬고 내 이야기를 글로 남겼다. 나를 강한 시험에 들게 한 경험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샬렉은 인생의 전환점마다 나는 변화했다며 이번 도전을 통해 나이에 상관없이 더 행복하고 활력 넘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은 주의회는 올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음력설과 디왈리를 뉴욕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교는 2015년부터 음력설을 휴교일로 지정했지만 음력설이 주말인 경우 대체 휴일은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콜로라도주는 최근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뉴욕주의 음력설 공휴일 지정 법안은 아시안 인구가 급증하면서 힘을 받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뉴욕주 아시안 인구는 2020년 기준 193만 3,127명으로 전체 인구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 비해 36.1%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아시안 인구는 138만 5,144명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집계돼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미국인 수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4월 들어 증가세를 보이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20만 건대 초반으로 내려간 것은 매사추세츠주 등에서 대규모 부정 청구를 적발했기 때문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79만 4천 건으로 5천 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한 상태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달까지 10번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한 연준에서는 6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동결론과 추가 인상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10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한 연준에서는 6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동결론과 추가 인상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측 협상팀이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부채 한도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다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합의에 이를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낙관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계속 선의를 갖고 진행할 경우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 회사 피치는 디폴트 위험과 관련해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A로 매기면서 앞으로 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피치는 디폴트 예상일이 빠르게 다가오는데도 부채 한도 상향, 유예 등 문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막는 정치적 당파성이 커지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